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정 가족의 칭찬이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께서 23시간 전이네요. 그 7월 첫째 주 주간지원금 방송 보고 이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 했었던 이 무이자 대출권 이 정보 제가 드렸었죠. 나중에 원금의 90%만 상환하고요. 이 승인 통보 받았다고 또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여정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7월 첫째 주 신규 자영업 소상공인 주간지원금 방송 때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정보였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 인천국제공항에서 했던 이게 무이자 대출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이자 대출. 그래서 요거 했는데 이게 됐다고 합니다. 승인 통보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칭찬이 큰 힘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께서는 이 주간지원금 방송을 매주 보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또 7월 넷째 주에 시작하는 주간지원 뭐가 있을까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정보는 정부가요, 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이제는 비 피해라는 거는, 수해 피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수해 피해를 당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정부가요, 이런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 먼저 가계,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이건 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그 금융지원을 해주느냐. 자, 일단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주죠. 그래서 요거를 주는데, 사실 모든 모든 그 수해 피해 당하신 분에게 주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재해 지역에 묶여야지만 사실 이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당했어. 근데 난 무리세. 이거 가지고는 사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정부가 뭐 대단한 안정자금을 준대더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고 피해 입증을 받으셔야만 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도 밀어주고요. 결제대금 청구도 최대 6개월 유예한다고 하고요. 연체 채무에 대해서도 특별 채무 조정 들어간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가계고, 그럼 소상공인에게는 어떠한 그 금융지원이 있느냐? 자, 마찬가지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하고요.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 뭐냐? 모든 분들에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 피해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 피해 입증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이면은 돼요. 그걸로 묶이면은 그냥 통으로 주니까. 근데 특별재난지역은 아닌데 나는 비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무조건 사진 먼저 찍으세요. 사진 먼저 찍고 지자체에다가 바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피해 당한 10일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피해를 내가 오늘 당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무조건 사진 찍고 지자체 신고. 아시겠죠?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비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이 새. 예를 들어서 나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 물이 새. 그죠? 이거는 뭐 내 복이거니 내가 재수가 없었네. 나의 불행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신고 먼저 하세요. 그냥 뭐 그게 뭐 지원을 받던 못 받던 간에 이거는 그냥 내 복이네, 그냥 나의 찾아오는 불행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를 만나기 전이라 그랬죠. 저를 만났죠? 그럼 뭘 하시라고요? 무조건 도움을 받으셔야죠,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신고를 하셔라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원 대상은요, 수해 피해를 당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강원 콜센터 1332번인데 사실 이게 이번 금융지원 발표가 금강원 그 다음에 이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금강원 콜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하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콜센터 전화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발표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난 이거에 대해서 문의한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피드백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 피해 받았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 신고 먼저 하시라. 사진 찍고 무조건 지자체에다가 신고 먼저 하시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으면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을 알려드렸고, 자, 두 번째로. 자,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 이거 보세요. 1일 전에.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떴어요. 어제 뉴스에 떴습니다. 스마트, 보세요. 뭐 기사가 23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언제 아셨죠? 그쵸. 이미 지지난주에 아셨어요. 여러분께서는. 그죠? 7월 14일에 이미 제가 알려드렸던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미 신청이 다 하셨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 보시면 2,500만원 준다는 거. 기사는 어제 떴지만 저는 이미 14일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사에 보면 2,500만원 상당의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죠? 2,500만원 주나요? 그렇지 않죠. 5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건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그로 안 끌잖아요. 예. 저도 어그로 끌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2,500만원 그렇겠죠. 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썼어요? 2,000만원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건 2,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테이블 오더. 전 너무 착한 것 같아. 14일에 이미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위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14일 방송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생형 스마트 상점이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다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아요. 요거 테이블 오더라든지 서빙 로봇 키오스크 요거 지원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2,000만원 정도. 자, 그 다음, 자, 광주 서구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봤는데요. 괜찮아요. 예, 요거. 그래서 폐업소상공인 대상인데, 이게 나쁘지가 않아서, 요거는 좀 공문을 보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여러분, 이게 광주 서구에 계시는 겁니다. 광주 서구에서 나왔던 공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폐업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인데,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에서 5개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총 한 500만원 지원해요. 임대료를. 근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느냐? 요거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 더워서 옷 좀 벗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대상 지원 대상 좀 볼게요. 광주 쪽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폐업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하신 분들이 해당해요.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2023년도에 광주 서구에서 재창업했을 경우, 그럴 경우 업체당 임대료 최대 50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신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사이에 이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2023년이니까 2022년, 21년, 2020년이네요. 2020년 7월부터 쭉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때부터 아무튼 간에 2020년부터 2023년 그 사이에 폐업을 했어. 그런데 23년도에 관내에서 재창업을 해. 그죠? 그러면은 500만원 받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안 그런가요? 월 최대 100만원 5개월 지원. 근데 이게 지급 방법은요. 일단 증빙서로 먼저 내가 임대료 내고 사후 지급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임대료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5개월치 임대료를 보통 이제는 돌려받는 거예요. 광주 서구로부터 해서 저는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사업, 이 어려운 시간에 다시 사업을 한다고?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은 그게 생계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될 텐데, 위에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창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광주 서구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모집 기간이 7월 5일부터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고요. 자, 접수처는 광주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반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인데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이제 100억 대출해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지원 내용은요, 최대 2천만원 대출을 해줘요. 고정금리로 3% 정도 되고요. 대출 받으면 1년 거치 후 4년 원금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천시 모든 소상공인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특별하게 나왔던 게 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대출이에요. 다시 한번, 인천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 음식업업, 도매, 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 분들에게 나온 특별 대출입니다. 이게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최대 2천만 원 대출 들어가고요. 예산 소지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3월 31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요게 약간 특별하죠? 소상공인인데 골목상권. 그 뜻은 뭐예요? 경쟁이 그나마 덜 치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대출이다 보니까 보증 꽉 차신 분들 또 안 될 거예요, 이거. 하지만은 뭐 보증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또 괜찮죠, 이것도.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자, 상주시. 자, 상주시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사업 2차 신청 접수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영업 환경 개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개선, 이런 거 뭐예요? 시설 개선이라든지 옥외 간판 교체라든지 집기 비품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건 굉장히 실비 지원이거든요. 괜찮죠? 또 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자,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고 자부담이 50% 이상이네요. 야, 이건 뭐야? 한마디로 2천만 원 내가 해야 2천만 원 지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000만 원 내가 내야지만 1,000만 원 지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야, 이런 거 있네요. 지원 대상은 이제 관내에 상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고, 신청 기간은 8월 2일까지 접수입니다.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자부담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나 이번에 시설 개선할 건데 라는 분들은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부담 50%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서울 성동구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특별신용 보증이네요. 자, 4년 동안 연 2%, 야, 연 2%는 괜찮네요. 변동금리로 이제는 특별 보증 들어가는 건데, 보증재단에 이미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그러니까 기대출이는 거죠. 내가 보증재단 통해서 대출을 이미 하신 분들은 최대 2천만 원인데, 항상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기보증금액 포함 5천만 원 이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이미 보증 5천만 원 풀로 채웠다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대출 안 나옵니다, 이건.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분들이 특별 신용보증, 뭐 특별 보증 이런 거 옛날에는 좋아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런 거 너무 좋죠. 왜? 금리가 싸고 낮고 그 다음에 2차 보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맞는 대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보증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보증 다 채웠어요. 안 남았어요, 지금 보증이. 그러니까 대출 받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 뭐 발표는 뭐 특별 보증 뭐 나와봤자 혜택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셔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게만 나오니까 안타깝네요. 일단은 지원 대상은요, 당연히 성동구에 계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분들이시고, 혹시나 나 보증 금액이 남아있다, 보증 잔액이 좀 남아있다 하신 분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우리은행, 왕십리역 금융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해시 마찬가지예요.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 보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7월 31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시는 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약을 하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이제 특별 융자 하고요. 평창군, 요거는 좋죠. 요거는 뭐 대출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 게 이 카드 수수료 지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년도 냈던 카드 수수료에 최대 40만 원까지 1회 정도 돌려받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요, 091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5억 원 이하이신 소상공인분들, 신청 기간 7월 24일 월요일부터 들어가네요. 자, 평창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자, 요거요,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거는 선착순입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예산 소진 시 끝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부터 신청하시라. 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년도 매출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분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은 여기 있네요. 여신금융협회에 이제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카드 매출액 궁금하신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에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매출은 당연히 뭐 홈택스라든지 여신금융협회 가보시면 되겠고, 평창군 카드 수수료, 옥천군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특례 보증이에요.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749점 이하이신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특례 보증은 뭐 글쎄요. 말은 뭐 발표는 그렇게 해도 다 대출이다 보니까. 자, 강원도 이번에 소담스퀘어인 강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분들의 그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춘천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원도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나 디지털 전환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달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기관이 런칭을 하고 이런 기관이 세워지면 얘네도 실적을 쌓아야 되겠죠? 얘네 실적 쌓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문의를 하는 것조차도 반가워합니다. 강원도 소상공인분들 이런 데에다가 한번 나 이러이러 하는데 뭐 도움받을 수 있느냐, 나 요번에 디지털 전환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고 문의를 해보시면은 얘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왜? 지네도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브 커머스, 뭐 쇼핑몰, 편집, 사진 촬영, 교육 이런 거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담스퀘어인 강원 여기다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포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강원도 소상공인 분들. 자, 부산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례 보증이에요. 근데 자, 1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유동성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7천억 원 투입된다 그러지만 7천억 원이 다 소상공인한테 가르진 않고요. 대부분의 금액은 중소기업에 가고요. 한 900억 원 정도는 소상공인 지역상생 유동성 지원자금으로, 100억 원은 소상공인 상생금융자금으로 빠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하신 분들은 부산시 신용보증기금 BNK 부산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는데 저는 뭐 어차피 기대출 있으신 분들은, 대출 있으신 분들은 크게 뭐 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저는 무조건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용인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기사에 보면은요, 용인시가 뭐 내년 소상공인에게 40억 원 정도 지원 계획한다, 1,600억 이런 거 아마 용인시 소상공인분들 일단 내가 용인시에 있으니까 눈에 번쩍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께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 그러면 요번에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이 소상공인에게 다양하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원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긴급자금 지원과 재해특례보증 관련 대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런 거에 마치 현금 지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재원 마련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난 용인시 아니니까 관심 없으실 텐데, 용인시 소상공인 분들은 막 이런 기사 보면 눈에 번쩍이에요. 40억 원 내년에 지원한다고?
내가 뭐 지원받을 수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대출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거에 시간 뺏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여정이 여의도 정보맨 정보가 왜 중요하죠? 그쵸?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는 거에 또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를 몇 번씩이나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 이런 지원들 이거 여러분께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대출 늘려준다. 예산 많이 확보했다. 이거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용인시 소상공인분들 이런 기사 뜨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 가보겠습니다. 놓친 정보 뭐가 있는지, 자, 21일 금요일이었어요. 집중관리기업제도, 이거 제공지했죠. 소진공에서. 요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대상이 좁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집중관리기업제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 좀 한탄 좀 했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위에 분들이 보시라고. 풍수의 보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60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요게 수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생활안전자금 주는 거 300만원 정도, 요것도 이제는 주요 정보 3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월요일날 이 햇살론이 이제는 포인트였죠. 정말로 7월 17일 월요일에 제가 방송에 들었던 햇살론 특례 운용, 요거는 아마 우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살론 한번 알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께서 한번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한번 알아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그 지자체 본다 그러면 다 대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대출 받는 거 사채보다는 훨 낫습니다. 당연히 사채보다는 정부가 정책자금 집행하는 거 받는 거 훨씬 좋죠. 이런 의미에선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발 좀 위에 분들이 보시라 이거예요. 정책자금 대출 너무 좋은데 지금 뭐예요? 보증한도가 다 꽉 찼기 때문에 보증한도 좀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한도 좀 늘려주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꾸 사채로 빠지면 정말 안 되거든요. 특히 불법 사채 굉장히 안 되죠.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제가 땀이 나갔고요. 땀 좀 닦느라고. 다 이 타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렇죠.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이런 분들 여러분 꼭 우리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정보맨은요, 여러분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저는 경제평론가, 그 다음에 뭐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합니다, 지금 저. 지금 오늘 토요일입니다. 서울은요, 지금 되게 날씨가 우중충해요. 근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의도는 상업지구다 보니까 이게 중앙난방이에요. 빌딩이 토요일 날은 에어컨을 안 틉니다. 왜냐면 아무도 없거든요, 사무실에. 다 빌딩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와, 에어컨 안 트니까 막 저는 지금 거의 땀이, 그렇다고 여러분 앞인데 좀 이렇게 마이는 슈트는 좀 입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얼굴 조그맣게 보일 때는 제가 좀 벗었는데 지금 또 크게 보이니까 좀 예의 좀 차리려고요. 제가 다시 입었습니다. 근데 막 땀이 너무 흘러요. 여러분도 아마 더우실 거예요. 그리고 비 많이 오시는, 또 주말에 비 많이 오죠. 오늘 밤부터 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비 피해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제 방송 보시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안 보면 굉장히 허전하고, 안 보면은 뭔가 하루가 안 끝난 것 같고 되게 허전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정님 얼굴 보면서 이제는 뭐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댓글에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저 잠깐 이것 좀 단추 좀 풀을게요. 너무 더워요, 지금. 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있고, 우리 여정님도 덥구나, 뭐 이러면서. 뭐 엄청 더워하시네요. 그래서 여정님도 덥구나, 나도 더운데,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전기세 아끼느라고 아마 에어컨 일부러 안 틀고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어려움을 정말로 아끼시려고, 뭐 아낄 수밖에 없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괜히 말 안 할랍니다. 그냥 또 답답해서, 저도 답답해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뭐 하나 싶고, 정책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정책들이, 이게 소상공인분들 어려운데, 지금 정치는 정쟁으로 그냥 뜨겁고, 또 총선 당하는 거 그것만 준비하고 있고, 그냥 소상공인분들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이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또, 웃을 일 없지만은 제가 또 웃겨드리고, 그죠? 여러분 앞으로 좀 자주 좀 웃겨드리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기분 전환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땀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땀 보이시나?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거 진짜 벗고 싶어요. 벗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요.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희망찬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말은, 나는 행복해. 그 다음에 나는 잘 될 거야. 그죠? 나는 성공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인 마인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 이 행복이 여러분께 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